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4페이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쿼리에 대한 내용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94페이지의 그 계산식을 이용한 쿼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에서 요약 쿼리 만들고 또 계산식, 수식 작성하고 그런 문제들도 시험에서 항상 나옵니다. 파일 열어보시죠. 챕터 3의 계산 쿼리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필드와 기본급 정보 테이블의 기본급 필드를 포함하여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쿼리를 만드시오라고 했는데요. 어제 쿼리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도 있었고 쿼리 마법사도 있었고 뭘 쓰든 여러분 마음인데 지금 만들면서 뭐 보니까 정렬도 해야 되고 부서의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고 기본급의 합계도 구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쿼리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법사로 해도 되긴 되지만 마법사로 하면 또 정렬도 못 시키니까 뭐 다시 디자인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으로 해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클릭하고 필요한 테이블이 사원 정보 테이블이죠. 사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또 넣을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해가지고 사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 넣었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세요. 부서 필드 부서 필드 더블 클릭 또 그 기본급 정보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다시 테이블 표시창을 다시 부르면 돼요. 필요한 테이블 안 가져왔으면 이렇게 테이블 표시 다시 불러서 기본급 정보 테이블도 가져오셔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그래가지고 두 테이블이 또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부서별 이제 기본급을 또 구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테이블 표시창 닫고 기본급을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 돼요. 하여튼 부서 필드 넣고 기본급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두 테이블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 기본급이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쿼리는 이렇게 디자인할 때 조건을 적는 곳도 있고 정렬을 시키는 곳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정렬행에서 또 오름차순 정렬도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하고 있고요. 쿼리 디자인 해가지고 필요한 테이블을 우리가 사원 정보와 기본급 정보를 불렀고 거기서 부서 필드와 기본급 필드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 오름차순 정렬시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저기 쿼리 그 위에 실행 단추 있죠? 그럼 이런 선택 쿼리는 가상의 테이블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실행이 될 건데 우리가 딱 선택한 대로 가져오는 그런 선택 쿼리인데 테이블로 보여주는. 근데 여기서 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쿼리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94페이지의 문제는 이 관리부들의 기본급의 토탈 합계가 얼마일까? 전체 기본급 합계가 얼마일까? 기획팀의 기본급 합계가 얼마일까? 이런 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서별로 토탈 합계를 구하겠어.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와서 여기 문제에서 지금 요약 쿼리 만들기잖아요. 제목이 94페이지에 스킬 1번의 이 제목이 요약 쿼리 만들기인데 쿼리는 보면은 선택 쿼리로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넣고 이 요약 단추를 누르면요. 쿼리 도구 디자인 탭에서 요약 단추 있죠. 표시 및 숨기기 그룹에서 요약 단추를 껐다 켰다 해보세요. 이거 껐다 켰다 해보면 묶는 방법 생깁니까? 네.
근데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그냥 묶어서 끝내면 의미는 없고요. 예, 이게 묶는 방법, 부서 같은 것들끼리 묶어놓고 또 그 안에서 기본급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놓겠어 이런 말밖에 안 되거든요. 실행을 다 해보면 그냥 기본급도 똑같이 뭐 250만 원짜리 뭐 3개 있으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겠어. 뭐 그런 말이 돼버리는데 우리는 이 관리부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토탈 합계가 얼마일까? 그렇게 요약을 시키는 목적은 요약형을 표시하는 목적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합계, 평균, 뭐 개수 이런 걸로. 그래서요. 묶는 방법이 아니고 요약을 했을 때 이 마지막 필드는 앞에 거는 묶는 방법이 맞고 같은 그룹별로 묶어서 마지막 필드는 합계나 평균, 개수 이런 걸로 계산을 시키는 목적입니다. 저처럼 합계로 그렇게 해보시고요. 네. 됐으면은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실행 단추를 넣어서. 실행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부서별로 기본급의 합계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관리부의 기본급의 합계는 뭐 2,120만 원이고 이렇게 기획팀은 뭐 1,640만 원이고 네. 잘 나왔네요. 쿼리 저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저장해 주세요. 이 쿼리의 이름은 부서별 기본급 합계입니다. 부서별 기본급 합계. 네, 저장을 했으면 닫을게요. 그 다음 뒤에 9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산식 필드 만들기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목록 쿼리에서 기본급과 직급 수당을 더하는 계산 필드를 마지막 열에 오게 하고 필드 이름을 급여 합계로 지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쿼리에서 계산식 계산 필드를 만드는 문제도 시험에 있는데요. 수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사업 목록 쿼리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 목록 쿼리를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봅니다. 사업 목록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으로 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디자인 열었으면은 먼저 기본급과 직급 수당을 더하는 계산 필드를 마지막 열에 오게 하고 했거든요. 지금 97페이지에 이 계산 필드 만드는 문제는 말 그대로 수식으로 계산하는 필드를 추가시켜 주겠다. 그런 말인데요. 맨 마지막 열에 기본급과 직급 수당을 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나 봐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실행을 잠깐 해보시면 이 사업 목록 쿼리 실행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거나 그러면은 기본급과 직급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 직급 수당을 더하는 이거 딱 플러스 해가지고 더하는 그런 계산 필드를 마지막 열에 급여 합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급여 합계라고 해서 이거 더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디자인 보기로 다시 오시고 쿼리에서 계산 필드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리에서 계산 필드를 작성할 때는 표시할 이름 콜론 수식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쿼리 디자인 상에서는 필드 열의 너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동으로 다 또 나중에 넓혀놔도 다 실행하면 다 맞춰지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넓혀서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넓혀서 쓰시면 되고 여기를 적어 볼게요. 먼저 표시할 이름이 뭘까요? 네, 급여 합계죠. 네. 마지막 열에 표시할 그 필드 이름이 급여 합계고 땡땡 콜론 찍고 콜론 이후에 뒤에 수식이 나온다. 쿼리에 하여튼 계산 필드 작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시할 이름 땡땡 이름 끝났다 뒤에는 수식이다 이런 뜻으로 콜론 이후에 수식을 작성하는데 기본급과 직급 수당을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세요. 기본급 플러스 직급 수당 네. 엔터 해보시면은
필드명 대괄호가 붙습니까? 기본급, 직급, 수당 이런 필드명들은 대괄호가 붙습니까? 네. 이게 원래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은요. 우리가 대괄호를 붙여야 됩니다. 약간 주의사항인데 대괄호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드명이 이런 식으로 대괄호가 안 붙으면은 필드명으로 인식이 안 되고 막 텍스트 같은 걸로 인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액세스는 수식의 필드명이 대부분 많이 불러 쓰이겠죠, 당연히. 필드명이 불러 쓰이기 때문에 그 필드명 앞뒤로 이런 대괄호가 필수로 붙어야 됩니다.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은요. 만약에 특히 시험 시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때도 있냐면 필드명에 공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명에 이렇게 띄어쓰기 포함된 필드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필드명에 띄어쓰기가 딱 포함되어 있으면은 대괄호를 자동으로 안 붙여줘요. 이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동으로 안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포함된 필드명이 나오면 직접 붙여야 돼요. 직접. 그러지 않으면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이는 걸로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 앞뒤로 대괄호는 원래 우리가 앞뒤로 대괄호 붙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실행 단추 눌러가지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급여 합계해가지고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으로 작성이 된 사람은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급여 합계가 잘 나옵니까? 혹시 오타를 넣으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급 수당인데 혼자서 뭐 직급 수단 이상한 말 적었잖아요. 오타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필드명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석이 돼요. 존재하지 않는 필드니까 뭐 매개 변수냐고 하면서 막 실행을 했을 때 이거 직급 수단 이런 건 뭐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는 거는 오타를 넣었기 때문에 잘못 넣어가지고 네. 고쳐야 돼요. 네, 잘 나왔으면 저장하고 닫을게요. 계속 이어서 뒤에 98페이지로 갑니다. 98페이지에 적응 문제도 중요한 문제니까 해보죠. 네, 이번에는 또 적응 문제니까 액세스 2016 적응 문제 폴더로 와서 예제 3-3번을 열어보시고요. 또 해보겠습니다. 판매 내역 쿼리에서 제품 단가 판매량을 곱하는 계산 필드를 마지막 열에 오게 하고 필드 이름은 판매 금액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판매 내역 쿼리를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여기서 제품 단가와 판매량을 곱하는 계산 필드를 마지막 열에 오게 하고 필드 이름은 판매 금액으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똑같이 디자인 열었으면은 맨 마지막 열에다가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으로 작성했었죠?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죠. 네. 연락을 이렇게 넓혀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표시할 이름이 필드 이름이 판매 금액 콜론 땡땡 이후에 이제 수식은 제품 단가와 판매량을 곱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옆에 제품 단가 필드 있고 또 판매량 필드 있고 하니까 그대로 적어주세요. 제품 단가 근데 앞뒤로 대괄호를 원래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하세요. 제품 단가 앞뒤로 대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 또 판매량 앞뒤로도 대괄호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저처럼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 엔터 해보시면은 잘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이름 콜론 수식으로 작성을 했다면 실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판매 금액은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제품 단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해가지고 진짜 판매 금액이 잘 구해졌습니까? 네, 그럼 저장도 해주시고요. 항상 실행하고 쿼리는 이렇게 디자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는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라고 하지만 맨날 실행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디자인한 게 맞게 나오는지. 실행해서 맞게 실행되면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또 제품별 판매 수량 합계 쿼리를 요약하여 제품별 수량 합계가 표시되도록 쿼리를 수정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별 판매 수량 합계 쿼리도 이제 판매 내역 쿼리는 다 드셔도 좋습니다. 저장하는 개체는 다 드셔도 좋고 제품별 판매 수량 합계 쿼리를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얘는 디자인 열어보니까요. 제품 이름과 판매량을 이렇게 제품 이름 넣고 또 판매량도 이렇게 넣고 했네요. 그러면은 그 제품별로 판매량이 나오겠네요. 네, 그냥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있잖아요. 제품별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아, 이게 뭐 제품이 그러니까 아몬드면 아몬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 똑같은 제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별로 판매량의 수량이 합계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몬드는 6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합계로. 이게 하여튼 뭐 원래 뭐 데이터가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시험에는. 근데 똑같은 것들을 묶어서 그렇게 합계를 구하겠어. 뭐 이런 거죠. 디자인으로 보시고 아까 전에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합계, 평균, 개수 그런 거 구할 때는 쿼리에서는 바로 이 요약 단추 요걸 씁니다. 쿼리에서는 같은 것들끼리 그룹해서 묶어가지고 합계, 평균, 개수 구할 일 있거든요. 시험에도. 그럼 요약 단추를 클릭해서 쿼리 도구 디자인 탭에서 요약행을 표시하고 제품 이름별로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판매량은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판매량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놓고 끌내는 게 아니고 합계를 구하려고 앞에 그룹별로 묶어서 제품 이름별로 묶어서 판매량은 합계를 구하겠어 이렇게 요약할 때 항상 이 마지막 필드는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실행을 해보세요. 이제 합계로 해서 이제 실행 단추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은 네, 특히 아몬드의 뭐 합계는 6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장하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 판매량의 합계 이렇게 연럽이 딱 맞춰보시면은 네, 여기 더블 클릭해서 맞춰보시면은 네, 판매량의 합계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연럽이 중요하지 않지만 네. 저장하고 닫을게요. 이렇게 해서 쿼리에서 계산 필드 만들고 또 요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쿼리 내용 끝이고요. 이제 챕터 4는 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폼 개체에 관련된 사항이고 주 개체가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테이블과 쿼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까지가 주 개체인데 시험에서 이 폼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입력을 넣어주는 창이에요. 그리고 화면상에 또 검색해서 알아보기 쉽게 띄워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테이블이 저장하는 공간이라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다가 당연히 이제 폼은 입력을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체입니다. 또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창으로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폼 개체를 만들고 또 편집하고 그런 작업들도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들기 탭에서요. 여기는 100페이지 문제가 보니까 폼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원 정보 테이블에 주소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새 폼을 만드시오라고 했는데요. 만들기 탭에 가서 폼 그룹에서 보면은 뭐가 또 방법이 많거든요. 이렇게 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막 테이블 찍어놓고 자동 폼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폼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뭐 새 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험에도요. 폼을 만드는 문제 마법사로 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탭에서 폼 마법사로 네, 사용해서
시험에 뭘 쓰라는 말이 없거든요. 폼 만드는 문제에서. 네. 특별히 뭐 탐색 폼 문제가 아닌 이상. 네. 그러면은 폼 마법사로 만드시면 돼요. 만들기 탭에 폼 마법사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레코드 원본은 사원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 제가 파일 안 열고 있네요. 파일, 폼이라는 파일 열어서 합니다. 여기가 이제는 챕터 4죠. 챕터 4에 폼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만들기 탭에서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이 레코드 원본,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주소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몽땅 다 집어넣고 화살표 2개짜리로 한 번에 다 집어넣고 주소 필드만 뺄게요. 주소만 선택해서 빼고 다음 시험에는 근데 여러 테이블을 막 섞어서 보통 이제 폼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는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네. 다음 했고 폼의 모양은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폼의 모양은 뭘로 하랍니까? 맞춤 형식 레이아웃으로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시험에도요 뭐 이런 거 지정을 해주거든요. 뭐 데이터 시트 모양의 폼을 만들라는 등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도 정확한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를 쓰는 거예요 시험에서. 맞춤. 다음 폼의 제목은 사원 정보 입력이라고 입력을 도와주는 그런 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원 정보 입력이라고 해서 마침. 그러면 이렇게 사원 정보 입력 폼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서 입력을 넣으면은 진짜 사원 정보 테이블에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레코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폼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얘가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폼 보기 상태입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 보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 내용을 입력할 때. 근데 폼은 폼 보기 상태로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하고 하고요. 물론 수정할 때는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폼 보기로 내용을 확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닫을게요. 네, 그 다음 103페이지로 또 넘어왔습니다. 103페이지에서는 새 폼을 사용하여 부서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부서 정보라는 이름의 새 폼을 만드시오라고 했는데요. 만들기 탭에서 그럼 또 폼 그룹에서 이번에는 새 폼이라고 있습니까? 방금 폼 마법사로 만들었는데 새 폼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들기 새 폼을 클릭해 봅니다. 그래서 또 부서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부서 정보란 이름의 새 폼을 만드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이 필드 목록창이 떴죠, 저처럼. 새 폼으로 만들 때는요, 이 필드 목록창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속성 시트 같은 게 열려 있으면은 필드 목록창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 필드 추가를 눌러서 필드 목록창을 띄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속성 시트 딱 열어놓으면 필드 목록창이 화면이 멈췄어요? 네, 언제부터 멈췄어요? 좀 전에.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저번에 한 10분 정도 설명했는데 그때서 누가 멈췄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네, 다시 했었어요. 10분 전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저기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만들기 탭에서 폼 아까는 마법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새 폼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기 새 폼.
그 필드 목록 창이 이렇게 떠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속성 시트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속성 시트 때문에 필드 목록 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필드 추가라고 바로 옆에 있죠. 요거 눌러서 필드 목록을 꺼내셔야 합니다. 시험에도 필드 목록에서 뭔가 필드를 드래그해서 넣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속성 시트가 열려 있을 경우는 이제 필드 목록 창을 여러분이 불러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필드 목록 창이 지금 나와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모든 테이블 표시를 해보시면은 우리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예, 부서 정보 테이블이죠. 모든 테이블 표시해서 부서 정보 테이블 플러스 단추 눌러서 부서 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부서 코드 더블 클릭, 부서 더블 클릭, 대표자 더블 클릭, 하나씩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대표 전화까지 더블 클릭해서 넣어 주시고요. 시험에도 하여튼 기존에 어떤 그 폼이 있는데 폼을 뭐 디자인으로 열든 레이아웃으로 열든 해서 이렇게 막 끌어서 넣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필드 목록 창에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장이 안 됐어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이 폼의 이름은 부서 정보라는 이름의 새 폼을 만드시오 했으니까 저장을 해주세요. 그 뭐 내용을 또 이렇게 입력하려면 폼 보기 상태로 가서 폼 보기에서 그 내용도 이제 또 입력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입력을 넣어볼까요, 우리가? 폼 보기로 바꿔가지고 이 폼을 만든 김에 폼 보기로 바꿔서 여기에 밑에 레코드 탐색 단추라고 합니다. 여기를 레코드 탐색 단추에서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으로 요거 눌러가지고 한 번에 딱 갈 수 있죠? 그럼 레코드를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뭐 SBS 001 뭐 부서 코드 이렇게 적고 뭐 부서는 뭐 고객 관리부 이렇게 적어볼까요? 대표자는 뭐 여러분 이름으로 하고 전화번호도 뭐,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전화번호가 뭐 이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 네. 그때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이 폼을 통해서 입력한 내용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방금 여러분 입력한 내용이 부서 정보 테이블에 저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부서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 열어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저장돼 있습니까? 저처럼. 네, 저장돼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 106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하여튼 폼을 만든 목적이 이런 겁니다. 입력을 넣어주거나 테이블에 입력을 넣어주거나 또 화면상으로 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로 왔고요. 이제는 열려있는 개체는 닫을게요. 폼 디자인을 사용해서 기본급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포함하여 기본급 정보란 이름으로 새 폼을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탭에서요. 이번에는 폼 디자인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폼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만들기 폼 디자인요. 역시 필드 목록창이 필요합니다. 필드 목록창이 안 뜨는 사람은 필드 목록창을 꼭 기존 필드 추가로 불러서 하셔야 되고요. 필드 목록창이 여기 떠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그 기본급 정보 테이블이 있죠.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테이블 안 보이는 사람 모든 테이블 표시를 누르면 나옵니다.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포함하여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십시오. 기본급 정보에서 직급 아이디 더블 클릭, 직급 더블 클릭, 기본급 더블 클릭 그렇게 각각 더블 클릭해서 수단까지. 디자인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또 여기에 마음껏 원하는 컨트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제목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위치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딱 잡아서 저처럼 한번 시키지 않았지만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실래요? 눈금자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은 그 사이에 걸리는 애들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잡아놓고 잡고 이렇게 뭐 중간으로 옮기고 또 제목 같은 거 넣는 컨트롤이 레이블이거든요. 좀 이따 뭐 레이블 나중에 뭐 폼이나 보고서에서 레이블의 뭐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레이블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아주려고 시키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레이블 컨트롤을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도 한번 해서 넣어보세요. 레이블을 넣고 제목은 기본급 정보라고 적을게요. 레이블 상자 안에다가 기본급 정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글꼴을 바꾸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이 레이블의 글꼴 같은 거를 그럼 이렇게 해서 글꼴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서식 탭에서 글꼴을 바꿀 수 있는데요. 서식 탭으로 와가지고 글꼴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이 안쪽에 커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깥쪽 찍어서 빠져나왔다가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찍어보세요. 저처럼 선택 해지했다가 바깥쪽 찍어서 한 번만 딱 클릭을 하면은 개체 틀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식 탭에서 글꼴을 바꿀 수 있죠. 그 시험에 하여튼 레이블 제목 무슨 그 텍스트 들어가 있는 이 레이블에 글꼴을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해보는 건데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찍어서 서식 탭에서 글꼴을 그냥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세요. 뭐 글꼴체도 바꾸고 싶으면 맨 밑에 쪽에 한글 글꼴체가 있으니까 뭐 도둠체로 한다든지 뭐 여러분 원하시는 글꼴로 바꾸시면 돼요. 크기도 20포인트로 한다든지 또 굵게 한다든지 글꼴 색깔도 뭐 검정 색깔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세요. 네, 됐으면요. 이 폼이 아직 저장이 안 됐거든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이 폼의 이름은 기본급 정보라고 저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 폼 보기로 바꿔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디자인한 내용은 폼 보기로 바꿔보시면은 특히 레이블 상자는 이제 제목을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폼은 입출력을 도와주는 그런 개체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로 와보시죠. 110페이지에는 탐색 폼 만들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10페이지 탐색 폼 만들기가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탐색 폼 같은 경우는 탭 단위로 끌어서 넣고 개체를 폼이나 보고서 개체를 탭 단위로 끌어서 넣고 해서 여러 개의 개체를 탐색할 수 있는 폼이거든요. 만들기 탭에서 폼 그룹에서 이번에는 탐색이라는 단추가 있네요. 또 그 레이아웃이 가로 탭을 사용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탐색 폼이 보면은 레이아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가로 탭으로 가로 방향으로 탭이 들어갈 수 있는 세로 탭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서 만들기 탐색 가로 탭을 클릭하고요. 여기 커서를 딱 갖다 대보시면은 여기 커서 갖다 대고 가만히 딱 기다려 보면 이런 말이 뜹니다. 여기에 폼 또는 보고서를 끌어와 추가합니다. 이런 말이 뜨는데요. 사람들이 또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험 칠 때 지금 보면은 기본급 정보 폼 및 사원 정보 입력 폼을 별도의 탭으로 추가해라 했는데 기본급 정보 테이블을 갖다가 막 끌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만 보면서.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테이블은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폼이나 보고서를 넣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급 정보 폼을 넣어야 됩니다. 이름이 중복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테이블하고 막 폼 보고서는 이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개체를 잘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폼을 넣어주세요.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끌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사원 정보 입력 폼도 드래그해서 그 옆에 탭으로 끌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테이블을 잘못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끌어서 넣고 네. 이렇게 했으면은 얘가 아직 저장이 안 됐잖아요. 네. 저장도 해주세요.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저장 해가지고 이 폼의 이름은 인사정보 탐색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넣고 그렇게 끌어서 넣는 겁니다. 탐색폼을. 저장했으면 폼 보기로 바꿔보실래요? 저장하고 폼 보기로 이렇게 바꿔서 탭 단위로 진짜 이렇게 탐색할 수 있잖아요. 탭 단위로 다른 그 개체를 이렇게 보여준다. 뭐 그런 거예요. (113페이지로) 와보시고요. 113페이지에서는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 정보 폼을 삭제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열려있는 개체는 닫고 부서 정보 폼 있죠? 선택해서 또 막 테이블을 삭제하고 막 그럼 난리가 나니까 시험에서 개체를 잘 구분해서 부서 정보 테이블이 아니죠. 그죠? 폼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뜨겠네요. 예스. 네, 이렇게 개체를 삭제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름만 보면서 잘못 삭제하지 말고 잘 보면서 하세요. 113페이지 적응 문제는 보니까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1, 2, 3번이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3번 문제는 제품 목록 폼이 없을 거거든요. 그냥 거래처 목록 폼을 삭제하시오로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3페이지 밑에 3번 문제는 제품 목록 폼을 삭제하시오 했는데 제품 목록 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래처 목록 폼을 삭제하시오로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해보시고요. 이제 114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폼 디자인 변경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폼을 편집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챕터 4에서 제품 목록 폼의 머리글에 날짜 및 시간을 삽입하고 폼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제품 목록 폼 있죠? 테이블 말고요. 개체를 잘 보면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폼 머리글에 날짜 및 시간을 삽입하고 폼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폼을 디자인으로 열면 이렇게 폼 머리글, 폼 바닥글, 본문 이런 구역이 있거든요. 폼이나 보고서에는. 구역이 보면은 뭐 딱 폼 머리글 바닥글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도 있어요. 본문 구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문제에서 시키지 않았지만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도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본문 구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도 꺼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머리글 바닥글 구역들은 내가 꺼냈다가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본문 구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겼다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역별로 다 하여튼 뭔가 용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 쪽은 하여튼 내가 이렇게 꺼냈다가 숨겼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본문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은 실제 데이터, 레코드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본문 구역은 항상 있어야 되는 곳이지만 이 머리글 바닥글 쪽은 폼 머리글 바닥글이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든 우리가 원하면 이렇게 꺼내고 필요치 않으면 숨기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폼 머리글 바닥글이 지금 나와 있었죠? 근데 뭐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날짜 및 시간이나 이제 제목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꺼내서 직접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보시면은 어때요? 날짜 및 시간을 넣는 단추가 있죠.
제목을 넣는 단추나 뭐 로고, 그림 같은 거 넣는 단추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날짜 및 시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식은 그냥 특별히 말 없으면 기본 잡혀 있는 형식 그대로 하면 되고요. 기본 잡혀 있는 형식 그대로.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면은 폼 머리글 쪽에 들어가나요? 확인했을 때 이렇게 이 데이터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아시죠?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함수는 우리가 엊그제도 썼는데 현재 날짜를 가져온 함수였죠? 기본 값으로 뭐 데이트 넣고 이런 거 어제인가 하지 않았나요? 엑셀로 치면은 today하고 똑같은 함수였죠? 네. 엑셀로 치면 today하고 똑같은 함수고 이 time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요. time은 현재 시간. 네,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now는 날짜와 시간이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만, 현재 시간만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엑셀은 타임이 좀 다르거든요. 엑셀은 타임 가로 안에 시, 분, 초를 넣어주면 시, 분, 초를 합쳐주는 함수고 엑셀은. 근데 엑세스는 타임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현재 시간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폼 보기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짜도 잘 나오고 시간도 잘 나옵니까? 데이트로 날짜도 나오고 타임으로 시간도 잘 나오네요. 116페이지로 가볼게요. 116페이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래처 폼에 추억 테마를 적용하고 테마 색을 오피스, 테마 글꼴을 도둠으로 적용하고 폼을 저장하시겠습니다. 제품 목록 폼은 닫고요. 저장하고 닫고 거래처 폼 있죠? 거래처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역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를 주는 것도 우리가 뭐 앞에서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했듯이 테마는 디자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색깔 글꼴이. 네, 미리 다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서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거래처 폼 디자인으로 열었으면 테마 제 왼쪽에 테마 그룹에서 테마를 주세요. 추억 테마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테마별로 색깔 글꼴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추억 테마는 여기 밑에 쪽에 있네요. 그럼 우리가 추억 테마를 딱 클릭하면 추억 테마의 색깔과 추억 테마의 글꼴로 미리 디자인되는 글꼴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을 건데 테마의 색깔은 또 눌러서 오피스 색깔로 하라고 했고요. 시험에도 하여튼 무슨 뭐 따뜻한 파란색으로 해라 하면 따뜻한 파란색만 이렇게 막 바꿔야 됩니다. 들어가 있는 테마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피스. 네. 그다음 또 글꼴도 지금 글꼴도 보면은 추억 테마의 글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맑은 고딕 도둠으로 하라고 했네요. 네, 글꼴은 도둠으로 하라고. 그럼 이건 테마의 이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처럼 도둠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글꼴체는 굴림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테마의 이름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 네, 저장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19페이지로 와보세요. 제품 목록 폼에 명령 단추 컨트롤 삽입하고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매크로 함수를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처 폼은 저장하고 닫고 제품 목록 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명령 단추 컨트롤을 삽입하고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매크로 함수를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명령 단추 컨트롤이 바로 이겁니다. 폼이나 보고서는요, 이런 컨트롤 단위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은 상자나 버튼, 우리 양식 컨트롤, 뭐 그 개발 도구에 원래 엑셀이나 워드에서 개발 도구에 그 컨트롤, 컨텐츠 컨트롤 이런 거 넣어봤듯이 여기도 이렇게 텍스트 상자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 단추 컨트롤, 또 뭐 이런 콤보 상자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일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목 같은 거 넣은 이름표 같은 거 달아주는 거 레이블 컨트롤이고요. 예,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 단추 얘는 단추를 넣으면은 아마 마법사가 뜨게 될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단추를 선택하셔가지고 단추 컨트롤을 위치는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여기 넣을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보면은 명령 단추 마법사가 뜹니까? 단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었을 때 마법사가 뜨나요? 저처럼? 이 명령 단추 마법사에서 혹시 안 뜨는 사람은 남이 명령 단추를 넣었을 때 마법사가 원래 뜨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 다 뜰 건데 혹시 안 뜨게 되면은 누가 마법사를 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법사를 이 자세히 단추를 넣어서 켜서 쓰시면 돼요. 컨트롤 마법사를. 근데 지금은 다 뜰 거니까 대부분 뭐 건들 이유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뭐 시험 칠 때나 마법사가 필요한 경우, 여기 단추나 이런 하이폼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시험에서 하이폼 이런 거 넣을 때 특히나 뭐 마법사가 안 뜨면 불러서 이 자세히 단추 이거 눌러서 마법사가 얘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남이 실수로 꺼놓은 거예요. 마법사를 꺼놓으면은 단추를 이렇게 넣어봐도 마법사가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시 자세히 단추를 넣어서 마법사를 켜서 쓰시면 돼요. 마법사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가 정상입니다. 네, 원래 눌러져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지금 눌러져 있을 거예요. 단추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고 단추를 누르면 실행될 함수를 지정하라고 뜨는데요. 이게 이제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는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들. 액세스는 미리 만들어진 매크로 함수들을 불러 쓰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매크로가 엑셀처럼 막 녹화를 걸고 막 기록 중지할 때까지 녹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액세스의 매크로는 그냥 개체거든요. 개체로 만들어서 매크로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매크로 함수들을 막 지정해서 이렇게 불러 쓰는 그런 개체로 만들어서 기능을 구현하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워드나 엑셀처럼 녹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매크로 함수를 지정을 해서 불러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단추를 누르면 무슨 작업을 할 겁니까? 지금은 새 레코드를 추가하는 매크로 함수를 지정하라 했으니 레코드 작업으로 가야겠죠. 레코드 작업에 가서 새 레코드 추가하는 일을 해. 이 단추 누르면. 내가 만약에 이 단추 누르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로 열리도록 해. 한 보고서 작업, 보고서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은 레코드 작업에서 새 레코드 추가하는 일을 하겠어. 다음. 단추에 텍스트나 그림을 넣으시겠습니까? 하는데요. 텍스트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령 단추에 레코드 추가라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로 레코드 추가라고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림은 그냥 이렇게 막 새 레코드 막 넣는 그 별표 붙은 그림이 들어가는 게 기본 돼 있는데 텍스트로 표시할 그 캡션 텍스트로 그렇게 레코드 추가로 해서 다음 그다음 명령 단추의 이름은 레코드 추가로 지정하시오. 커맨드 몇 번이 아니라 레코드 추가 이름도 주세요. 네, 마침. 그러면요 정말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고 폰 보기로 바꿔보세요. 폰 보기로 바꿔서 저 레코드 추가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죠. 얘를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갑니까? 마지막 입력하는 곳으로 딱 갑니까? 네, 네, 잘 되네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단추 눌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그런 네, 곳으로 가는 한 번에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닫을게요. 네, 아까 전에 우리 122페이지 할 차례죠? 네, 122페이지로 와보시죠. 제품 분류 폼의 머리끈에
그러면 제품 분류 폼 디자인으로 열어봐야 되겠네요. 폼 머리글에 제품 분류라는 제목을 삽입한 후 폼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폼 머리글이 지금 안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머리글을 굳이 여러분이 꺼내고 싶으면은 뭐 책의 설명처럼 본문구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 바닥글을 꺼내도 되지만요. 아까 우리 꺼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여기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보시면 또 제목 이렇게 넣는 게 있죠. 아까 날짜미 시간 위에 제목을 바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클릭하면 바로 또 이 이름으로 이 폼의 이름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목이. 네, 됐으면은 저장하고 폼 보기로 한번 확인도 해보세요. 폼 머리글은 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나오는 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 분류 잘 나오고 있네요. 저장도 하고요. 그 다음 뒤에 124페이지로 와볼게요. 제품 추가 입력 폼에서 모든 컨트롤을 세로 간격이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고 왼쪽으로 맞추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품 추가 입력 폼, 이제 제품 분류 폼은 저장하고 닫고 제품 추가 입력 폼을 또 디자인으로 그렇게 열어보시고요. 디자인 열었고 폼의 모든 컨트롤을 세로 간격이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고 왼쪽으로 맞추시오라고 했는데요. 폼의 모든 컨트롤들을 다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저처럼 한 번에 쭉 잡을 수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 눈금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참.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잡으면은 왼쪽으로 맞춰버리면 다 이것도 왼쪽이 달라붙을 것 같거든요.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먼저 잡을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들만 여기 딱 찍어가지고 여기 찍으면 여기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네, 눈금자 여기를 딱 찍어서 잡아서 폼 디자인 도구 정렬 탭에 가서 폼 디자인 도구 정렬 탭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에서 맞춤에 가서 왼쪽 맞춤 해보시고요. 세로 간격 같도록 하는 것도 옆에 크기 및 공간에 가서 크기 및 공간에서 세로 간격 같음 하면은 됩니다. 옆에 레이블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세로 간격 같음. 그리고 이거 기왕이면은 가장 넓은 너비에 이렇게도 한번 맞춰보세요. 너비 맞추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험에도 한 번씩 너비도 가장 넓은 너비에 딱 맞춰지죠, 그죠? 네. 그다음 옆에 레이블 쪽도 맞춰보세요. 옆에 레이블 쪽도 여기 딱 찍어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맞춤에 가서 왼쪽 맞춤도 하고 또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춤과 크기 및 공간에서 그런 걸로 맞춰서 여러분이 작성을 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면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넓은 너비에 이런 걸로 맞췄습니다. 네, 저장하고 닫을게요. 그 다음 126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126페이지에 폼의 탭 순서 자동 정렬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품 목록 폼에서 탭 순서를 자동으로 정렬하여 모든 요소의 순서대로 이동하게 한 후 폼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제품 목록 폼을 디자인 보기로 또 열어보시죠. 디자인으로 열었고 탭 순서를 자동으로 정렬하여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탭키 눌렀을 때 순서를 맞추는 거라서요. 잠깐 폼 보기로 바꿔보십시오. 폼 보기로 바꾸고 탭키를 계속 눌러보세요. 키보드의 탭키, 탭 단추를 계속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안 맞죠. 이동 순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안 내려오죠. 탭키를 막 눌러봐봐요.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차례대로
분류 코드, 제품 번호, 제품 이름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서 디자인 보기로 와서 탭 순서를 맞추는 단추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탭 순서 단추가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탭 순서를 클릭해 보시죠. 네, 디자인 탭에 탭 순서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탭 키를 눌렀을 때 순서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본문 구역에서 항상 맞출 일이 있지. 다른 구역은 컨트롤도 잘 없고 보면 머리글이나 바닥글 뭐 컨트롤도 잘 없고 본문 구역이 내 코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탭 순서 맞출 일 본문 구역에서만 있고 제품 이름 갖다가 단종품 갖다가 막 분류 코드 갖다가 이러면은 이제 여기 갖다가 뭐 단종품 갖다가 분류 코드 갖다 왔다리 갔다리 할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내가 분류 코드 여기 찍고 이렇게 잡고 올리고 이렇게 막 드래그해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정렬하여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 순서를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순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잘 맞나요? 순서가? 네, 이거는 보통 상자가 먼저 작성된 순서대로 맞춰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꼭 맞다는 법은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상자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안 맞을 때는 수동으로 또 이렇게 잡고 올리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자동 순서가 잘 맞네요. 네, 자동 순서로 딱 해보시면 잘 맞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자동 순서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폼 보기로 바꿔가지고 탭키를 막 눌러보시면은 폼 보기에서 탭키를 눌렀을 때 잘 맞는지 이렇게 저장하고 닫을게요. 128페이지의 적응 문제가 세 개가 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1, 2, 3번이 다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2번 문제는 안 배운 내용이라서 꼭 해봐야 되겠네요. 4-2번을 열어볼게요. 적응 문제. 액세스 2016 적응 문제 폴더에 4-2번입니다. 사원정보 입력 폼에 추억 테마를 적용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사원정보 입력 폼을 디자인으로 아까 열었죠? 네, 테마 아까 네, 디자인 네, 테마에서 추억 테마를 또 주세요. 또 색깔 글꼴이 추억 테마의 색깔 글꼴로 바뀌겠네요. 이런 문제도 나온다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이 보니까 사원 정보 입력 폼에서 모든 컨트롤에 볼록 효과를 적용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폼의 모든 컨트롤들을 일단 다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컨트롤들을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컨트롤 A로 잡는 게 편하겠죠? 컨트롤 A로 잡을까요? 아니면 여기 폼 디자인 도구, 뭐 서식 탭이나 이런 데가 모두 선택하는 단추도 있습니다. 네, 모두 선택. 컨트롤 A. A가 all이잖아요. all. 그래서 선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 컨트롤에 볼록 효과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 상자들 하나하나 다 지금 볼록 효과가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디자인 탭에 보시면요. 속성 시트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속성 시트가 안 나오고 우리 필드 목록창이 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와서 속성 시트를 불러서 속성 시트에서 내가 선택한 지금 우리가 컨트롤 A로 다 잡아놨잖아요. 선택한 그 컨트롤들에 대해서 속성을 줄 수 있는데요. 속성 시트 불렀고 형식 탭으로 하십시오. 탭들이 많죠. 속성 시트에 지금 보면 뭐 형식 탭, 뭐 데이터 탭, 이벤트 탭 이렇게 탭들이 많은데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부르면은 형식 탭에서 특수효과라고 있을 겁니다. 특수효과가 기본으로 돼 있습니까? 네, 기본으로 돼 있으면은 그거를 볼록 효과로 그렇게 주세요. 네, 이게 뭐 오목 효과 있다가 막 볼록 효과 있다가 막 색임사방 있다면 하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볼록 효과로 주시고 바깥쪽 빈 곳을 딱 찍어서 선택 해제해 보세요. 바깥쪽 빈 곳을 딱 찍어 선택 해제해 보면 볼록 효과가 들어간 거 보이거든요. 아니면 저장하고 폼 보기 해보세요.
폼 보기에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볼록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폼 보기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속성 시트 꺼낸 김에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그 성명을 입력하는 그 자리에 여기 커서를 딱 사원 코드 입력하는 자리에 커서를 딱 갖다 대면은 저는 설명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자리로 입력하시오. 그 설명글이 딱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내 자리로 입력하시오. 이런 설명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커서 갖다 대면 나타낼 설명글을 띄우는 문제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럼 디자인으로 와서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찍고 할게요. 이건 모든 컨트롤에 다 설명글을 달아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 사원 코드 텍스트 상자에 커서를 갖다 올렸을 때 나타낼 설명글 제가 지금 디자인으로 보시고 사원 코드 텍스트 상자를 찍고 기타 탭에 가보시면은 속성 시트의 기타 탭에 가보시면은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네, 기타 탭에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있습니까? 요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 자리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내 자리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할까요? 기타 탭이나 하여튼 어느 탭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모두 탭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워낙에 많아서 모두 탭은 내 자리를 입력하시오. 이렇게요. 사원 코드 텍스트 상자에 컨트롤 팁 텍스트 화면 설명글 달아주는 겁니다. 됐으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장하시고 폼 보기로 바꿔서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이거. 폼 보기로 바꿔서 커서를 갖다 올리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이렇게 저처럼 내 자리를 입력하시오 뭐 이렇게 나옵니까? 잘 나오네요. 폼 보기에서 커서를 그냥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 위치에 내 자리 입력하시오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 다음 3번은 사원 정보 입력 폼의 탭 순서가 또 안 맞나 봐요. 탭 키 순서가 막 왔다리 갔다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디자인 보기로 와서 또 탭 순서를 맞춰줄게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탭 순서 단추를 또 눌러서 탭키 눌렀을 때 순서를 또 자동으로 정렬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또 자동 순서로 맞춰주세요. 자동 순서를 클릭해가지고 네, 잘 맞네요. 자동 순서 딱 눌러보니까 네, 사원 코드, 성명, 부서 이렇게 차례대로 잘 넘어가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고 궁금하시면 또 폼 보기로 바꿔서 탭키를 막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은 잘 맞네요. 네, 이제 마지막 챕터거든요. 챕터 5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고서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마지막 남은 주 개체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폼은 화면상의 출력을 위한 그런 개체고 보고서는 종이로 인쇄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고서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폼에는 없는 뭐 그런 페이지 설정을 한다든지 뭐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묶어서 뭐 출력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보고서만의 특징적인 문제고 페이지 번호를 막 넣는다든지 그런 건 폼에서 없는 그런 특별한 폼하고 일단 베이스는 좀 비슷한데 만드는 방법이나 뭐 속성 컨트롤 단위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폼에는 없는 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30페이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네요. 보니까 보고서 마법사로 보고서 만들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보고서 마법사로 보고서 만드시오. 요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액세스도 시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이상한 문제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개체들을 만드는 것들은 일단 다 있고요. 폼이나 보고서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 볼게요.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불렀고, 아까 뭐 우리 폼 마법사 하듯이 비슷해요. 네. 필요한 레코드 원본은 사원 정보 테이블을 혈액형을 제외한 모든 필드가 포함된 보고서 만드시오 했으니까 사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혈액형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가 포함된 했으니까 일단 다 넣고, 또 사원 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다 집어넣고 혈액형만 뺄게요. 혈액형만 선택해서 빼고. 네, 그래가지고 다음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룹에 대한 말이 없죠. 어떤 필드를 그룹핑해라, 부서를 그룹핑해라 이런 말 없죠. 문제에서는 보니까 부서 필드와 성명 필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이렇게 정렬하라는 말이 있어도 그룹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룹 지정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겼고, 근데 정렬 순서 쪽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내림차순하고 성명에 내림차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정렬 쪽에서 부서가 안 보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지금 자동으로 부서가 그룹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한번 와보세요. 뒤로 와보시면 있잖아요. 부서가 그룹으로 먼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묶이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영업 1팀끼리 쫙 나오고 영업 2팀끼리 쫙 나오고, 그래서 부서별로 내림차순하는 조건이 없어요. 지금 뒤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그룹을 지으라는 말이 없으면 얘를 그룹에서 빼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보고서는. 네. 그러니까 테이블을 나중에 여러 개 같이 쓰는 그런 경우는 어떤 테이블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룹이 생기고 안 생기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키가 관계 맺었을 때 기본 키가 있는 쪽이 계급이 높아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기본 키 쪽이 다 위로 올라가서 그룹이 생겨요. 기본 키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여러 개 들고 와지면 기준을 제일 그룹이 안 생기는, 그룹이 아예 안 나뉘는 하위 수준의 테이블로 잡아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알게 될 거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룹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얘를 빼야 돼요. 네. 자동으로 그룹이 되어 있었는데 얘를 빼주고 부서를 빼주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렬 조건이 부서별로 내림차순 클릭해서 내림차순 바꾸고, 또 같은 부서라면 성명에 또 내림차순으로 성명 필드 내림차순 이렇게 하여튼 부서에 내림차순, 성명에 내림차순. 다음 또 모양은 문제에서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 잡혀있는 모양 그대로 하시고요. 용지 방향도 말 없으면 기본 잡혀있는 세로 방향 그대로 하시고요. 됐으면 다음.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은 부서별 사원 정보로 지정하시오 했기 때문에 부서별 사원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됐으면은 마침 해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종이로 인쇄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때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클릭 해보시면 확대 축소 이렇게 되고요.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단위로 보는 게 내가 좀 싫고 한 번에 쭉 보고 싶으면 보고서 보기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실 때. 보고서 보기는 근데 종이에 윤곽 없이 한 번에 쭉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인쇄 미리 보기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종이로 인쇄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이름이 잘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시키지 않았지만 지금 이름이 두 글자만 딱 나오는 게 좁아서 그렇겠죠. 텍스트 상자가. 디자인으로 와서 이 성명 부분을 저처럼 디자인으로 와서 이 폼하고 똑같아요. 본문이 레코드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명의 텍스트 상자를 조금만 더 크게, 약간만 더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네. 한 요 정도만 크게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네. 조금만 더 크게. 그래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를 다시 해본다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132페이지로 와볼게요. 보고서는 저장하고 닫고. 이번에는 새 보고서로 새로운 보고서 만들기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들기 탭에서 그러면 또 아까 폼하고 비슷해요. 보고서는 새 폼으로 만들었듯이 또 새 보고서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새 보고서를 클릭하고요. 역시 필드 목록창이 떠 있어야 합니다. 필드 목록창이 안 뜨면 불러서 쓰시고, 필드 목록창에서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사원 정보 테이블이죠. 네. 모든 테이블 표시 안 돼 있으면 모든 테이블 표시를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고, 사원 정보 테이블을 이렇게 플러스 단추 눌러서 필요한 필드를 집어넣으세요. 직급 더블 클릭, 성명 더블 클릭, 순서는 맞춰줘야 됩니다. 연락처, 도주소, 전자메일 주소. 네, 그렇게 넣고 보고서도 저장을 해야죠.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이 보고서 이름은 사원 주소록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사원 주소록이라고 저장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장했으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잘 나오는지. 닫을게요. 그 다음 134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는 보고서 디자인을 사용해서 승진자 명단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승진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저장해 보고 새 보고서를 만드시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디자인으로 갈게요. 만들기 보고서 디자인으로 왔고 아까랑 똑같아요. 또 필드 목록창에서 이번에는 승진자 명단 테이블이 있죠. 승진자 명단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포함하여 했으니까 또 각각 더블 클릭해서 사원 코드, 성명, 부서, 직급 더블 클릭 넣고 여기도 시키지 않았지만 디자인의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편집할 수 있다는 그 컨트롤을 이렇게 마음껏 또 옮기고 내가 또 아까 전처럼 뭐 제목도 레이블 컨트롤로 해서 이렇게 제목도 넣고 그런 거 해보세요. 위에다가 레이블 상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목도 아까처럼 넣어보세요. 승진자 명단이라고 할게요. 제목은. 네, 시키지 않았지만 레이블 컨트롤 넣어서 제목도 아까처럼 한번 넣어보시고요. 디자인하는 목적이 이런 거니까 컨트롤도 마음대로 넣고 막 네. 그 글꼴도 바꿔보세요. 아까 서식 탭에서 글꼴 바꿀 수 있었죠? 제가 선택 해제했다가 딱 한 번만 찍어서 글꼴도 이렇게 서식 탭에서 글꼴도 이렇게 바꿔보라고 했죠. 크기 20포인트 굵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꿔보시고 됐으면은 저장도 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이 보고서의 이름은 승진자 명단입니다. 네, 인쇄 미리 보기 네,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또 나오네요. 136페이지의 밑에 그 적응 문제는요. 보니까 1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바로 1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고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설정 파일 열어보시고요. 보고서에서 여백 조정하기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백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네, 보고서는 디자인으로 일단 열었을 때 폼에서는 없는
페이지 설정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디자인 탭, 정렬 탭, 서식 탭, 옆에 페이지 설정 탭이 하나 더 있죠. 폼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폼은 이렇게 제가 그냥 자동 폼으로 이렇게 그 폼 만들어 봤는데, 폼은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 디자인 탭, 정렬 탭, 서식 탭까지밖에 없습니다. 예, 보시죠. 제 거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잖아요. 서식 탭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서, 우리 지금 열어놓은 보고서는 디자인 탭, 정렬 탭, 서식 탭, 페이지 설정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용지의 크기나 용지의 방향이나 여백, 또 열 눌러서 막 시험에 행 간격 같은 거 주는 것도 있거든요. 시험에 하여튼 이 페이지 설정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종이로 인쇄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여백을 뭐 숨겨라 하면 이 여백 체크를 푸는 거고요. 네. 지금은 여백을 좁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여백이 지금 눈에 디자인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해도 되긴 되는데, 여백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시면 레이아웃 보기로 보면은 더 좋아요. 여백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레이아웃 보기로 한번 바꿔보시죠. 우리 맨날 디자인으로만 열었으니까 부서별 사원 정보 보고서를 레이아웃 보기로 한번 열어보세요. 저처럼 레이아웃으로 봐도 똑같거든요. 페이지 설정 있는 건 똑같거든요. 이걸로 해도 되는데, 페이지 설정 탭에 오셔가지고 여백을 일단 넓게 한번 해보세요. 여백을 넓게 했다가, 보이죠? 그러면 좁게 했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이런 식으로 그 용지의 여백, 인쇄할 때 여백을 조절할 수 있고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백을 숨기시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푸는 겁니다. 체크 푸는 겁니다. 여백 표시를. 자, 지금 여백을 좁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저장도 하고, 이제 보고서 저장하고, 뒤에 138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사원 주소록 보고서에서 보고서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부서별 사원 정보는 닫고요. 그러면 사원 주소록 보고서가 또 있죠? 사원 주소록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열든 이것도 레이아웃으로 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페이지 설정 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라. 네. 가로 방향으로 바꿔서 인쇄 미리 보기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봐라 했으니까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죠. 네. 시험에는요, 이 뭐 용지 방향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바꾸면서 뭐 열 요거 눌러서, 지금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페이지 설정 가능하죠. 이 열 단추 눌러서요, 행 간격을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나중에 뒤에 모의고사에는 있을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 또 열 단추 눌러서 단 개수도 막 이렇게 두 개로 막 나눠서 막 출력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시험에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은 그 열 개수보다도 행 간격. 그러니까 이 행 간격이 아예 안 주어져 있는데 행 간격을 1.5cm로 해라. 그럼 행 간격 1.5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열 단추 눌러서 행 간격을 1.5로 주고 확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페이지 설정할 때 이 열 단추 눌러서 행 간격을 뭐 2cm로 해라 하면 2cm, 이렇게 하면 행 간격이, 이 사이의 행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사원 주소록 보고서에서 이온 테마를 적용한 후 보고서를 저장하시오. 아까 우리 테마 줄 때는 디자인으로 갔었죠? 네, 디자인 보기로 보셔도 좋고, 역시 레이아웃 보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테마도 다 있거든요. 디자인 탭에 있겠죠. 보고서 레이아웃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또 테마도 주세요. 아까는 추억 테마를 줬는데 이번에는 뭐 이온 테마를 주라고 하네요. 이온 테마가 있는지, 색깔 글꼴이 또 이렇게 막 바뀌게 됩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또 저장도 하고 그 141페이지에서는 중요한 문제네요. 141페이지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부서별 사원정보 보고서에서 보고서 머리글의 텍스트 컨트롤을 HY 경고딕으로 바꾼 후 보고서를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원 주소록 보고서는 닫고 저장하고 닫고 부서별 사원정보 보고서를 어떻게 열어줄까요? 이거는 디자인으로 해서 헷갈리면 다 디자인으로 여세요. 디자인으로 열면 뭐 페이지 설정도 다 할 수 있고 또 구역 단위로 뭐 컨트롤 단위로 작업하는 거는요. 디자인 보기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네. 레이아웃 보기는 구역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레이아웃 보기로 보면은 구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면 뭐 디자인 보기로 맨날 거의 많이 여니까 네. 디자인으로 열어보세요 일단. 네. 그 머리글 구역에 보고서 머리글 구역에 이 컨트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넣었던 그 제목, 네, 레이블 컨트롤 이거를 제목 텍스트를 HY 경고딕으로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글꼴 바꿀 때 게시트를 딱 찍어놓고 서식 탭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네. 얘를 딱 찍고 서식 탭에서 글꼴을 바꿔보세요. HY 경고딕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찾기 힘들면 적어도 돼요. 직접. 여러분이 적으셔도 상관없고. 네,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좁다 싶으면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뭐 시험에 건드릴 필요 없지만 이렇게 넓혀서 쓰시면 되고 얘를. 그다음 142페이지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42페이지에 모든 요소의 배경색 바꾸기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부서별 사원정보 보고서의 모든 컨트롤의 배경색을 노랑으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자인으로 보시고요. 모든 컨트롤을 다 잡아야 되겠죠? 아까처럼? 그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A로 하든지 어차피 이거는 근데 서식 탭으로 와야 되거든요. 배경 색깔 주려면은. 그래서 여기 서식 탭에서 모두 선택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컨트롤 A 하는 거죠, 그게. 모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배경색 단추가 바로 여기 있네요. 네, 모두 선택을 했으면 배경색 단추를 눌러서 배경 색깔을 노란 색깔로 해주세요. 네, 이걸로 해도 됩니다. 도형체육 이걸로 똑같은 단추죠. 네, 아무튼 그렇게 배경색을 주고 보고서를 저장하시오 했으니까 저장도 해주세요. 그 다음 143페이지로 와서 또 부서별 사원정보 보고서에서 모든 컨트롤 여백을 좁게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역시 지금 모든 컨트롤이 다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저장하고 닫으신 분도 다시 부서별 사원정보 디자인 열어가지고요. 컨트롤 단위로 작업하는 거는 항상 디자인으로 열어서 하시고요. 모든 컨트롤들 다시 잡아보세요. 컨트롤 A로. 다시 잡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컨트롤의 여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지의 여백이었으면은 아까 페이지 설정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컨트롤 안에 상자 안에 여백이라서 이 상자 안에 여백을 좁게 넓게 이런 거는 어디 있냐면 정렬 탭에 있습니다. 보고서 디자인 도구 정렬 탭으로 보십시오. 지금 상자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A로 모든 컨트롤들이 잡혀 있는 가운데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에 와서 여백 조정 부분에 가서 여백을 넓게 했다가 좁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뀌죠? 지금은 여백을 좁게로 하라고. 됐으면은 저장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 145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사원 주소록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직급 순으로 사원 주소록 보고서니까 부서별 사원 정보 보고서는 닫을게요.
저장하고 닫고 145페이지 사원 주소록 보고서를 또 이것도 디자인으로 열든 뭐 레이아웃으로 열든 크게 상관없는데요. 정렬하는 거죠. 정렬할 때는 보고서는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하시면 편합니다. 왜냐? 따로 특별한 단추가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45페이지에 이 문제도 보고서에서 꼭 나오는 정렬하거나 그룹화하는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보고서가 또 특징적인 단추가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보시면요. 그룹화 및 정렬 단추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고서에서만 있는 특별한 단추입니다. 딴 데는 없어요. 폼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원 주소록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연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 단추를 껐다 켰다 해보세요. 시험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룹핑하는 문제도 있고 정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다 이걸로 하면 됩니다. 보고서는. 지금은 정렬하라고 했죠. 네. 그럼 이 그룹화 및 정렬 단추 밑에 이제 그룹 정렬 요약창에서 정렬 추가를 클릭합니다. 정렬 추가 눌러가지고 직급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했으니까 정렬 추가해서 직급을 선택해서 필드 선택, 그룹 정렬 기준은 직급,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했죠?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정렬 추가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정렬 추가 또 눌러서 같은 직급이라면, 같은 과장이면, 같은 부장이면 또 사원, 성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 추가해서 성명 필드의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정렬 추가를 이렇게 두 번. 네. 정렬 조건 여러 개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표시해 보라고 하네요. 네. 저장은 꼭 하시고요. 네. 인쇄 미리 보기 해보세요. 그럼 잘 나옵니까? 같은 직급끼리 내림차순으로 쫙 정렬되고 있고 같은 주임 안에서 또 보면은 성명의 뭐 오름차순으로 뭐 그런 식으로 네. 사원 안에서 같은 사원 안에서 또 성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또 뒤에 148페이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고서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문제라서 시험에도 꼭 나올 건데요. 페이지 번호 삽입하기. 아무래도 종이로 인쇄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얘는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게 따로 있어요. 폼에는 없는. 사원 주소록 보고서에서 n분의 n 형식의 페이지 번호를 보고서 왼쪽 아래에 추가하고 보고서를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으로 보시고요. 페이지 번호를 넣는 단추가 어디 있냐면 이것도 왜 디자인으로 뭐 물론 레이아웃으로 봐도 되는데 왜 디자인으로 열었냐면 아까 우리 뭐 날짜 및 시간을 넣고 폼에서 날짜 및 시간 넣고 제목 넣고 말했죠. 보고서도 보면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 보고서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이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날짜 및 시간 넣는 단추도 있고 폼처럼 제목 넣는 단추도 있는데 뭐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페이지 번호 넣는 단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폼은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로 하면 됩니다. 보고서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이 페이지 번호 얘를 클릭하고요. 단 형식은 페이지 번호를 넣을 때 n분의 n 페이지로 해라 했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죠. n분의 n 페이지로 하시고 위치는 어디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위치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왼쪽 아래 추가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래쪽으로 바닥글 쪽으로 가도록 하고 맞춤도 왼쪽 맞춤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시험에도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추가하시오. 뭐 그런 말로 막 나오거든요. 그럼 아래쪽 왼쪽 맞춤 뭐 이런 위치나 맞춤을 잘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진짜 왼쪽 하단에 페이지 바닥글 쪽에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지 번호 필드들이 막 보이네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밑에 쪽에 나옵니까? 이렇게 n분의 n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잘 맞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게요. 저장은 꼭 하시고요.
149페이지의 적응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네요. 싹 다 중요한 문제니까 해볼게요. 149페이지에 5-2번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회원 목록 보고서에서 모든 컨트롤의 여백을 좁게로 변경하시오. 아까 해봤죠? 그럼 회원 목록 보고서를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디자인 보기로요. 네, 컨트롤 단위로 작업을 하는 거는 디자인 보기로 항상 열어서 합니다. 네. 모든 컨트롤의 여백을 좁게로 해라 했으니까 모든 컨트롤 다 잡아야 되겠네요. 컨트롤 A로 아까처럼 모든 컨트롤, 모든 상자들 다 잡고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정렬 탭에서. 네. 용지의 여백이 아니라 컨트롤의 여백은 정렬 탭에서 이 여백 조정으로 맞춰주셨었죠. 네. 좁게로 하랍니다. 네. 넓게 좁게 이렇게 막 바뀝니다. 좁게 했고 그 다음 또 회원 목록 보고서에서 여백을 숨기고 페이지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백을 숨기는 거는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나온다 했잖아요. 시험에. 페이지 설정 탭에서요. 이건 용지의 여백이거든요. 페이지 설정 탭에서 하는데 여백이 눈에 안 보이니까 레이아웃 보기로 좀 바꿔보실래요? 물론 여기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면 레이아웃 보기로 바꿔서 해보세요. 페이지 설정 탭에 가서 여백 표시를 불을 끄라는 소리입니다. 여백을 숨기고 체크 풀고 용지 방향도 가로 방향으로 바꿔라. 그 말이죠. 네. 됐으면은 또 마지막 3번은 회원 목록 보고서에서 보고서의 n분의 n 형식의 페이지 번호를 보고서 왼쪽 아래 추가하고 저장하시오. 이건 아까 디자인 탭에서 했었죠?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번호 네. 레이아웃 보기에서 해도 되고 디자인 보기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문제에서 얘기하는 형식 n분의 n 형식으로 해서 또 위치는 우리가 아까 해서 그렇지 원래 아래쪽으로 안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했으니까 위치나 맞춤도 원래 왼쪽 맞춤도 안 돼 있었죠, 아까. 우리가 다 아까 해놔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아래쪽에 왼쪽 맞춤으로 해서 위치하고 맞춤을 잘 맞춰야 돼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항상 뭐 n분의 n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n 페이지로 그냥 현재 페이지 수만 나오는 걸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식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 저장하고 저장은 꼭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맨 밑에 잘 나오는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액세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업이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출 문제도 네, 풀어볼 거고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